전문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후 11시 20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우선 오늘 국내 증시 MTS 상황을 좀 보고 오늘 미국 증시의 빅 이벤트가 있죠. 미국 사상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2주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지주사 LG와 LG그룹주가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어서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오늘 SK와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설립 여파로 최근에 그 SK 관련주도 상승한 것도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7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에서 4차 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리두기도 격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 여파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격상이 된다면 언택트 관련주가 상승을 다시 할 것이고 컨택트주의 반등은 또다시 연기되게 됩니다. 특히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레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죠.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오후로 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서 0.42% 상승한 3182로 마감되었습니다. 3200이 머지않았고요. 코스닥도 1000을 3일 전에 돌파한 이후로 이틀째 상승 중입니다. 0.40%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가치주 중심의 다우존스는 약보합세로 0.20%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5%로 장 마지막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베이스 상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소 거품 논란이 있는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시세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장초만 해도 기술주들이 좀 하락세였는데 코인베이스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상해 종합지수는 0.69% 상승,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지수는 1.41% 상승, 니케이 지수는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2월부터 강조하고 있는 코스피 3200 4가지 돌파 조건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기술주 기반의 나스닥의 상승을 이끈 건 아무래도 국채금리 하락인데요. 3.16%나 급락한 1.62로 안정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71% 하락한 1116원으로 안정적이고요. 국민연금 리밸런싱 회의로 1% 국내 주식 비중이 결정된 이후로 기간의 매도세는 화요일부터 조금씩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5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자 제가 공매도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1위는 여기는 코스피 순위인데요. 코스피의 공매도 잔량 순위고요.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LG디스플레이, 3위는 호텔신라, 4위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캡처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의 그런 순위인데 코스닥의 1위는 LHLB, 2위는 KMW, 3위는 신라젠, 4위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한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바로 하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보유한 기업들에겐 전에 없었던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이니 주가 추이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재기 전에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는 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콘텐츠를 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가치주는 상충 움직임이고요. 오늘은 어제 급등했었던 2차전지 성장주 섹터가 일정 부분 안정이 되니까 또 가치주 섹터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해운, 철강 여전히 조정 시에는 저점 매수하기 좋고요.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특징 섹터 먼저 살펴보면은 2차전지가 상승세를 줄이고 조금씩 안정되는 추세이면서 급등했던 SK이노베이션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순환매로 중소형주인 에코프로비엠, 세방정지, LNF, 포스코케미칼 등이 좀 상승을 했고요. 가치주, 철강주, 포스코 이런 것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3.52%나 상승을 했고 제가 다 콘텐츠로 다뤘던 부분들이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대제철도 이틀간 쉬어가고 오늘은 상승을 했고요. 세아베스틸도 상승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사실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행히 조정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부터 추천했었던 이 대형주, 중형주들은 모두 일주일간 10% 이상 철강주에서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좋은 섹터에 안정적인 대형주, 중형주를 매수하면은 사실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추천했었던 시멘트 관련주들도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배터리 성장주가 급등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치주들이 잠시 쉬어갔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LG그룹주가 MC사업부 철수 이후 좀 이렇게 좀 잠잠했었는데 주가가 인적 분할 이슈로 또 어제부터 흐름이 다시 좋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5.84% 상승, LG가 5.84% 상승, LG전자가 2.54% 상승, LG이노텍 2.35% 상승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조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상장이 오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50% 이상 급등했었던 두나무 관련주들인데 두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곳이 업비트입니다. 그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어제는 실현이익 매물로 하나투자증권이 마이너스 17%나 급락을 했는데 오늘 당연히 반등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방송에서도 제가 투자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저는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했을 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가 어제 이제 새벽 방송으로 다뤘던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주요 뉴스로 SKT 기업 분할이 공식화되었는데 SKT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나뉘는 거고요. 정리해보면은 SKT는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사업 주력이고 신설회사는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11번가, 티맵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 등 새로운 정보통신 사업 기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SKT 주가가 약 15% 정도 올랐죠. 그래서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관련 소식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코인은 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 역시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은 최소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생각이 좀 다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비트코인을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 같은 기관과 또 테슬라,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고요. 물론 소형 코인들에 대한 얘기는 이와는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63,0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초로 상장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많이 변화가 있겠죠. 어쨌든 가상화폐의 주류 시장 진입감은 점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쨌든 나스닥은 코인베이스 상장 기준가를 250달러로 설정을 했고 시가총액 규모는 650억 달러 약 72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업비트란 곳이고 그 지주사가 이제 두나무인데요. 두나무 관련주 중에 지분을 가진 곳은 이렇게 다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들 중에서는 카카오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가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됐죠. 다음으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퀄컴의 순위인데 퀄컴의 지분 6.15%는 하나투자증권이 인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두나무 관련주들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는 폭락을 했지만 오늘은 우리기술투자가 7.7, 하나투자증권 6.58,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한 7.7% 상승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새벽 방송에 하나투자증권이 폭락했을 때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전 추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방송 잠깐 보면은
최근에 좋았었던 두나무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최근에 과열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물론 내일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두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오늘 마이너스 18% 정도 됐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담았고요. 물론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창투사라든지 이런 상장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좀 많이 올랐었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최근 급등했었던 이유도 두나무의 지분, 두나무라는 곳은 이제 그 가상화폐 업비트의 그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가 만약이라도 쿠팡처럼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그만큼 수십 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8%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은 한 6% 정도 지분을 보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그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하지만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80% 정도 오르긴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오늘 같은 하락은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는 이게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테마주를 고르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매출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고르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3월 달에 쿠팡 관련주 리뷰를 할 때 관련주들 중에 배송 파트너십사 이런 것들, 또 식품 관련 회사들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이미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또는 월요일 날 장초에 시작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사실 저 되게 많이 부정당했거든요.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폭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90% 정도 폭락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를 만큼 오른 것도 있었지만, 이런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쿠팡 미국 상장하고 국내 배송 파트너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장 후에 재료 소멸로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그 중에서 일부 동방하고 KCTC 같은 데가 12% 오랜만에 반등은 했지만 50% 이상 폭락을 하고 10% 올라서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7,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반면에 제가 마켓컬리 관련주 방송을 할 때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가진 창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당시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추천을 했었고, 해당 기업이 지분을 가진 곳 중에서 그 마켓컬리 외에도 네오이뮨텍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신성 기업들의 좀 이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소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마켓컬리 이슈가 소멸돼도 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엔 그 회사에게 당연히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수천억의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제가 하나투자증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을 일단 보면은 많이 상승은 했어요. 지난달에도 52.8, 이번 달에도 벌써 37%나 상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저께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오늘 일정 부분 한 6% 정도 수익을 냈던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상승을 하고 이게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빠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 가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했죠.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이 지점에서 비교를 해도 10% 정도는 오른 수준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과 당연히 상승을 반복은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테마주를 고르더라도 그 기업이 상장한 후에 실질적인 이익, 즉 매출이 거둬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도 위험한 주식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도 소액만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달 전쯤에 이제 비트코인에 한 100만 원을 넣고 지금 한 70% 수익은 내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사실은 돈을 더 넣을 수는 있었지만 저 역시도 좀 어느 정도는 리스크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트렌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는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달성을 했고, 그래서 오늘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로도 최소한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화폐는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더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카페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강의를 지금 오늘도 사실 진행을 했었고요.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 증권사 지점상 출신의 그 연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제학 강의랑도 좀 더 가까워요. 이렇게 뭐 가상화폐의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만족도가 있었던 강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공직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기업 정보 자체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투자 자문, 매매 신탁업 하는 회사고, 하나자산운용이 4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ER은 17.9배고 시총은 1조 1천억 원입니다. 전년도까지의 성장성을 좀 보면은 매출은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줄고 있는데, 올해 실적 발표를 이제 좀 나오면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은 한 달간 거의 한 80% 이상 급등을 했고, 어제 18% 폭락 후에 오늘 6.5%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투자한 기준은 기업의 부채가 높거나 실적이 하향세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 물론 급등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상장 기대감이 있는 지나무의 지분을 6%대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투자를 했고, 저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살펴봤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잠깐 볼게요. 우리기술 투자도 사실 오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월봉을 살펴보면은 많이 올랐죠. 111%나 올랐네. 114%나 올랐고, 이번 달에도 29% 올랐는데,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고, 매물대는 뭐 4,000원대에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윗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승하기는 좀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좀 덜 빠졌죠. 덜 빠졌고 한 7% 정도 빠졌고, 오늘 또 다시 그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갔네요. 네. 일단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LG랑 LG전자는 내일 다루도록 하고, LG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좀 전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어쨌든 금요일 방송 대신에 내일 다시 목요일 때 뭐 세부 방송을 할 거고, 간단히 지주사 LG의 기업 분석과 증권사 리포트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4월 14일 오늘자 리포트고요. LG가 5월 27일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어서 4월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 제목을 거래 정지 전에 미리 사두세요라고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어쨌든 SK처럼 하반기에 계열 분리 후에 신사업 발굴에 주력할 거라는 이 계획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LG가 10만 1,500원이었는데 목표가는 12달 기준으로 16만 4천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을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LG는 일단 LG그룹의 지주회사고요. 2020년 매출액이 6조 6,321억 원이고, 순수 지주회사로 주요 상장사인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구조도 괜찮은 편이고,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입이 증가 추세라서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2020년에 LG CNS 지분 35%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신성장 포트폴리오에 이제 투자한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5월 달에 인적 분할 및 계열 분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계열 분리하고 뭐 모바일 그 MC 사업부 해산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상장성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뭐 변화 이익률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의 그 2021년 1분기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은 7조, 매출은 7조 8,0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040억 원입니다. PER은 7.4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는 좋아진 실적치이고 기존 컨센서스보다도 최근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추정치도 필요한 분들은 캡처를 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17.8% 증가, 영업이익은 58.9% 증가, 당기순이익은 43.2% 증가했습니다. 기업 분석을 간단히 보면은 LG는 1947년에 설립되었고요. 합병을 통해서 2003년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주수익원은 지금까지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 상표권 수익, 뭐 소유 건물 임대료 같은 것들이었고요. 이제 이게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신산업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거고, 대주주는 구광모의 28인이 45%, 국민연금이 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2.6%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시총은 오늘자 기준으로 17조 5,145억 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35%, 거래량은 77만 주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증가 추세는 긍정적이고 주요 매출은 IT 서비스 45%, 부동산 자산 관련 임대료 이런 것들 24% 정도입니다. 재무 분석을 해보면 매출액, 순이익 전분기 대비 상승세이고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18%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좋은 편이고요.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0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10.8% 상승, 영업이익률은 10.4%, ROE는 1.6% 상승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 기관도 4월 10일부터는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가격대가 매물대 그 19.53% 정도로 이제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종가가 10만 1,500원이니까 거기서부터 한 11만 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돌파하게 된다면 12만 원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전망이 되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젊은 부자방의 공지 후에 1시 50분 위에 보면 시간이 써 있죠. 그때 2천만 원 매수를 했고요. 회사에서 아무래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장초에 대응을 못해서 사실 좀 고점에 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시점도 이미 4.80% 상승한 상황이었지만 수급을 보고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 보고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은 1.49% 상승해서 30만 원 수익이 났고 단기 관점보다는 당연히 뭐 올해 3분기 LG전자와 마그나 그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전장 산업이 강화되는 때까지를 보면은 저도 올해 말까지 한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내일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 일단 오늘 이슈였던 LG전자 마그네 관련 기사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플카 이슈로 폭등한 후에 또 1월에 폭락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소식들이 사실 달갑진 않은데 어제 이제 그 출처가 아리랑 타임즈를 통해서 외신에서 먼저 이제 마그나 애플카 생산 이슈가 좀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초에 5%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기존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정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좀 불안감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마그나가 전기차 제조 역량을 북미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를 했고 애플 등과 전기차, 타워크레인 등 부품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7년 전기차 파워트레인 매출을 4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마그나 CEO가 애플카 제작 의향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설픈 호재가 또 애플이 부인을 한다면 다시 하락을 가져올 것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올해 흑자 전환된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7월 마그나의 합작법인 설립까지는 다양한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M&A를 통해서 전장 부품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주가 상승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제 새벽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최초 상장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두나무 관련주들도 한 달 반 전부터 많은 상승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 수혜를 입은 거는 일단 지분 순서대로는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이고요. 최근 급등에 따른 실현 매물 투매,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 후에 재료 소멸, 또 단기 하락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분을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두나무 상장에 대한 이슈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저는 상장이 실패로 가지 않는 한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LG 인적 분할 이슈 앞두고서 상승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가치주, 시멘트, 해운, 철강 비율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주와 기술주가 완전히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
실적 좋은 곳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5월에 공매도 리스크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일정 부분은 미리 수익 실현해 놓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은 뭐 주식 투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다양한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 상단에 주소가 뜨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전부님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